김민하 시사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일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했던 독립투사 중에 임시정부 국무위원 김원봉이 있습니다. 조선의용군 대장에 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낸 그는 월북했는데요. 그래서 월북한 그에게 서운을 줘야 하느냐 때 아닌 논쟁입니다. 이 문제 설명해 주시기 위해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서운이라면 정부 포장을 주겠다는 겁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세운 공로에 대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훈장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피우진 보훈처장이 네. 이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서훈에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26일 날 언급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김원봉 선생은 기본적으로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48년도에 이제 월북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사를 아는 분들에겐 익숙하지만 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 그런 독립투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1898년에 경남 밀양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밀양 사람 김원봉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얘기했듯이 호는 약산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1919년 12월에 의열단을 조직해서 국내 일제 수탈 기관들을 파괴한다든지 그리고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네. 이런 좀 무정부주의적 투쟁을 한 것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고요. 1935년에 조선민족혁명당을 지도하고 중국에서 이제 조선의용대라는 군사 조직을 편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42년에 광복군 부사령관에 취임을 했고 1944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및 국무부장 등을 지낸 후에 8.15 광복대에 이제 귀국을 한 거죠. 네. 이후에 1948년 때 단독 정부 수립 이런 거 갖고 이제 남북 협상을 하는데 그때 월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에 참여했고 1958년 11월달에 이 연안파 제거 작업 때 축청이 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네. 행적은 미스터리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일성에 의해서 58년도에 숙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저희가 간단한 양력 준비했는데 좀 더 설명을 좀 부연해 주신다면요. 네. 김원봉 하면은 무엇보다도 의열단 활동으로 유명하죠. 네. 의열단은 개인 테러로 우리 영화 밀정이나 암살 같은 데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개별적인 테러입니다. 그런데 네. 그걸 하면서 굉장히 그 성과도 거뒀지만 희생도 컸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직적으로 군대에 들어가야겠다 해서 황포 군관학교에 김원봉 자신이 의열단의 그 의백이었던 단장이었던 김원봉 자신이 입교하면서 그 동료들도 몇백 명이 그 입교를 합니다. 그런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광동 봉기에서 희생이 됩니다. 희생이 되고 난 다음엔 조금 더 이념적인 면을 강화해야겠다 해서 김원봉 일생에서 가장 좌경화됐었던 시기가 20년대 말이었고요. 네. 그러다가 그 황포군관학교 시절의 동료들이 네. 동기생들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요인으로 등장하고 네. 군부와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사진은 아마 왼쪽엔 김구 선생 같은데요, 그죠? 예, 그리고 네. 가운데에 조소왕 선생, 그리고 신익희 선생, 네. 그리고 맨 가가 김원봉 네. 선생입니다. 그만큼 우리 임시정부나 독립군 진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저 사진으로도 증명이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서 네. 개인으로서 가장 유명한 분을 뽑으려면은 적어도 20년대, 30년대 초반까지는 단연 김원봉이라고 할 수 그 있습니다. 정도였습니까? 네. 아마 백범 선생은 그 임시정부를 오랜 기간 이끄셨지만 네. 백범 선생이 이름이 널리 알려진 시기는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그 임시정부 지금, 활동이 많이 네, 알려지지 저 않았던 사진은 의열단입니까? 저 아니면은- 사진은 조선의용대 사진입니다. 조선의용대 사진. 저때 조선의용대- 대장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무장 보이는 투쟁을 분이-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20년대 독립군 운동이 쇠퇴하고 난 다음에 가령 이봉창 의사나 윤봉길 의사의 개인 테러는 있었어도 무장 투쟁이 중국 본토에서는 진행되지 못하고 만주에서만 그 항일 빨치산, 김일성도 그 항일 빨치산의 일원이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 본토에서 다시 그 무장대를 세운 건 이제 약산 김원봉이 처음이었고 네. 그걸 위해서 백범 선생은 낙양군관학교 같은 걸 만들고 또 그 김원봉은 혁명군 간부학교를 만들었고요. 이 혁명 간부학교 출신으로서 유명한 분이 우리가 시인으로 잘 아는 이육사입니다. 네. 이육사 같은 분도 거길 나와서 그 아주 굉장히 그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죠. 네.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8년에 예. 월북을 하고 북에서 상당한 요직에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북에서 그러니까 강요를 세 차례나 지냈는데 네.
그 노동 처음에 그 국가검열상 쉽게 말해 장관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감사원 비슷한 역할이고 네. 무임소상 그리고 노동상을 세 차례 지냈는데 전부 다 이 권력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좀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그 자유한국당이나 그런 쪽에서 김원봉을 얘기할 때 노동당에 가입했다.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다 하는데 네.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한자까지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강원도당에서 활동을 했었던 그 김원봉이 중앙위원을 지낸 거고 김원봉은 평생을 걸쳐서 공산당에 정식으로 가담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진보적인 민족주의자 였을 뿐이고 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네, 1920년도에 한참 무장투쟁을 할 때는 공산주의자였습니까? 공산주의의 자들과 협력을 했죠. 네. 직계 협력을 했지 본인이 뭐 그렇게 공산당에 가입했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 월북했을 때 김일성 입장에서는 순혈주의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 이 말이죠. 전혀 아니었죠. 네. 예, 수청된 이유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그 정확한 이유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네. 뭐 일부에서는 연안파 숙청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김원봉은 또 연안파와 가까웠지만 연안파는 아니에요. 김원봉 네. 자신 밑에 있던 사람들이 김원봉의 어떤 통제를 벗어나서 연안으로 간 거기 때문에 네. 연안파라 하기도 어렵고 그 아마도 김원봉이 갖고 있는 지난 그 독립운동가로서의 성향과 또 뭐랄까 야생마적인 기질이 김일성의 어떤 유일 체계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맞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찌 보면 이 논쟁은 선명합니다. 네. 보수 일각에서는 아무리 독립투사고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지냈다고 해도 북한에 가서 장관까지 한 사람을 우리 정부가 훈포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내규 보훈처의 내규에 있는 규정이지 이게 법률에 있는 규정은 아니라는 게 사실은 또 지금 포인트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컨대 그 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 내규에 보게 되면은 그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경우에는 이런 이제 서훈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류의 내규는 사실은 법률 정도에 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충돌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상위법이라는 건 헌법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아니라 법률을 독립유공자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법률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독립유공자로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에게는 이런 서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어떤 규제로서 내규에는 예. 월북을 했거나 뭐 공산주의자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내규가 있습니다. 내규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경우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경우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점수가 마이너스입니까? 혹시 안 되는- 교수님 안 아니, 되는 겁니까? 안 지금 되는 그러지 지금 마세요.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안 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있습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예컨대 북한 정권 수립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예컨대 여운형 선생 같은 네. 분이요. 그 47년도에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남쪽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운형 선생이야말로 3.1운동의 진짜 주역인데 3.1운동을 처음에 그 어떤 그 구상하고 설계하고 그 실행하는 데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여운형 선생인데 이런 분조차 그 서훈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뒤늦게 2005년도에 서훈이 됐는데 서훈을 할 때도 한 등급을 낮췄다고나 네. 할까요? 우리 독립운동에서 최고 중요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등급을 낮춰서 대통령장을 드렸다가 나중에 그게 어떻게 여운형 선생이 대통령장이냐 해서 대한민국장으로 격상을 시킨 네.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한 등급씩 낮게 줬다. 주더라도 한 등급씩 공산주의자들은 낮게 줬다. 말이 사회주의 그런 데서 운동, 나온 거군요. 사회주의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운 자체가 그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한참 뒤늦게 네.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김원봉 독립운동 학술 토론회장인데요. 지상욱 의원이 토론회 중단을 요구하면서 어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책을 이렇게 쓰시는 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온 거고요. 제가 뭐 여기 뭐 놀러 왔겠습니까? 다른 권력에 빗대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제가 굉장히 듣기에 섭섭하고 아직 우리는 6.25의 어떤 그런 피해로부터 아직 그 치유되지 않았고 아직도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유공자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봉 선생의 항일 투쟁에 대한 공적을 제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런 이후에 해도 우린 늦지 않다. 이분들이 누구를 과연 상대로 싸운 것이냐 하는 자기 부정적인 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상호 의원은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월북에서 결국 남한 정부를 상대로 싸운 거기 때문에 서둘러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 같습니다. 뭐 사실은 주지 말자는 얘기를 저렇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호 저는,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것이 가령 1950년대 그 김원봉이 살아 있고 북한 정권에서 그 어떤 정권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 한국 전쟁이 끝나고서 6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고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그 들어가고 우리가 새로운 그 미래 통일된 그 이 한반도를 그 생각한다고 할 때 적어도 100년 전에 그 정말 누구보다도 치열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남에서도 그렇고 북에서도 그렇고 제사밥조차 제대로 그 들지 못하는 건 네.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도 그 김원봉 같은 분들 북한 정권에 잠시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지금 어떤 그 예우를 받지 못하는 분은 당연히 남쪽에서 예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법통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김원봉처럼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 예,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김원봉처럼 임시정부 국무위원까지 지낸 우리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을 그 대한민국에 모른 척하고 배제한다는 거는 그 독립유공자 네. 그 서훈 제도를 만든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남한에서도 잊혀졌고 북한에서도 잊혀진 독립운동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영화 그 밀양이나 네. 영화 암살. 암살이나 네. 밀정 같은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보고서 그 김원봉이 누구야 하는 네.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20, 30대에게는 그때 많이 알려졌죠. 그렇죠.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서도 이 약산 김원봉 선생의 서운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그 장면 보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로 서운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그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발언인 거예요. 지금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게 북한 노동당을 수립하는 데에 노동상을 냈고 검열성 상을 했고 그다음에 노동당 중앙위원까지 했는 사람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인 공헌한 사람도 만약에 이 보훈 대상자로 되면은 김일성이부터 우리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보훈연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훈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과 호국과 민주를 아울러서 역사적인 어떤 거를 포괄적으로 그 시대에 공헌이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여론조사한 게 있던데 그걸 잠깐 볼까요?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건데요. 네. 일단 뭐 이 국민들의 여론은 일단 이념을 떠나서 독립운동가로서 정당한 평가를 하자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런 여론은 아무래도 앞서 여러 차례 거론을 했듯이 암살이라든지 밀정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 네. 김원봉 선생의 어떤 이런 성격이 드러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공산주의 계열의 어떤 독립운동가라기보다는 친일 청산이 미진한 문제 때문에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더 많이 이제 국민들에게 다가온 이런 문제인 것 같고 네. 지금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런 논란의 상황들도 사실은 어떤 이 김원봉 선생이나 또는 서훈 관련 규정에 대한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정치적 논쟁, 정치적 프레임 싸움 이런 것으로 네.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비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념 문제로 치닫는다 이 말씀이시죠? 사실은 정치권의 이게, 논쟁은 그렇습니다. 네. 보훈처의 규정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교수님 일제치하에서 독립유공자 검거하고 고문하기로 유명한 노덕술이라는 경찰이 예, 있죠. 예. 네. 우리 국민 웬만한 사람은 아는 정말 예, 예. 악질 경찰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사진이 아마 노덕술인가 예, 봅니다. 그렇습니다. 노덕술이 김원봉을 가장 잡고 싶어했고 실제 검거했습니까? 실제 잡아다가 네. 그 뭐 뺨을 때리고
뭐 모욕을 가해서 김원봉 선생이 일제 시대 때요, 아니면 아니 해방? 해방 후죠. 해방 후에. 김원봉은 일제 시대에는 단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서 그 꼴을 당한 다음에 김원봉이 풀려나서 동지의 집에서 사흘날 사흘밤을 대성통곡했다고 전해지고 네. 그게 월북의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김원봉이 월북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여운형의 암살이었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친일파 등살에 살질 못하겠다. 그래서 네. 김원봉 호가 약산 아닙니까? 젊었을 때 그 친구들하고 결의 형제를 맺으면서 그 호를 약산 약수 여성이라고 지었는데 네. 그게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예요. 근데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살자던 김약산, 김약수, 이여성 세 분이 다 경상도 사람인데 친일파 등살 때문에 못 이겨서 셋 다 월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게 노덕술은 한국이었죠. 일제 시대의 친일 순사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해방 이후에 또 경찰로 사실은 반민특위가 네. 깨지는 게 노덕술을 잡아들였더니,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니까 노덕술이 반민특위를 깨기 위해서 사진청부업자를 동원해서 암살 시도를 하는데 그게 적발이 돼서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영화 암살의 사진청부업자 하와이 피스톨이 바로 거기서 나온 케이스인데요. 네. 그렇게 노덕술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승만이 노덕술을 잡아들인 반민특위 위원들을 구속해라.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 반민특위가 깨지고 노덕술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김원박 같은 분들은 이런 땅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북으로 가시게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리하면 그 노덕술이 김원봉을 잡아서 네. 또 취조했다 이 말. 해방 후에. 예. 그러면 그런데 친일 순사가 독립투사를 잡아서 해방 후에 예. 취조를 한 거네요. 그걸 갖다가 반민특위가 국론 분열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비극이 거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김원봉이 월북하고 났더니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월북자 가족 빨갱이 가족이라고요. 네. 한국전쟁 그 기간에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네. 그 친동생 4명, 사촌동생 5이 학살당했고 김원봉의. 예, 네. 그 막내 여동생이 이제 그 30살 차이 나는 아주 이제 늦둥이 막내 여동생인데 그분 한 분만 살아계시다가 지난 2월 말에 돌아가셨죠.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정작 김원봉의 서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덕술은 우리 정부가 서훈을 훈장을 3개나 받았습니다. 3개나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까지 했었죠 나중에는. 국회의원은 출마만 했는데 낙선했어요. 네. 그 서훈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